근데 이제 고독사 현장이나 쓰레기집 현장 가보면서 느낀 게 정말 필요한 것만 집에 사놓으면 덜 지저분해질 수 있구나. 요새는 이제 유리벽 많이들 있으시니까 맞아요. 거기에도 샤워하고 나면 이제 물때가 많이 끼거든요. 물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저는 치약으로 한번 이렇게 잘 닦고 기본적인 건 다 지워져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오래 유지가 되고 싶다면 악취를 잡는 비법은 원인을 일단 찾아야 돼요. 집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제 배수관이나 싱크대에서 나는 악취인데, 그거는 일단 그 부분을 청소를 하셔야 돼요. 손이 닿는 부분까지 손을 넣어서 청소를 하신 다음에 멀티 컨센트 많이 쓰잖아요. 화재가 많이 나요. 먼지로 인해서.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특수 청소를 하는 베테랑이시잖아요. 청소의 가장 기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은 그냥 부지런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함. 안 어지르면 더 좋고, 어질러졌을 때는 바로바로 치우고, 바로바로 움직이는 게 이게 쓰레기가 좀 안 쌓이고 집도 깨끗해지는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청소가 안 되는 현장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방치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저는 많이 사지 말자. 저도 예전에는 미국에 살 때는 이제 코스코도 그렇고 이제 대용량이 많잖아요. 그렇죠. 정말 집에다 많이 쌓아놨거든요. 근데 이제 고독사 현장이나 쓰레기집 현장 가보면서 느낀 게 정말 필요한 것만 집에 사놓으면 덜 지저분해질 수 있구나. 자,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일 것 같아요. 주부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세제를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세제는 저희 대표님 말씀이 적정한 온도의 물이 가장 좋은 세제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물요? 네, 물이요. 요즘에는 워낙 청소용품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곳곳에 쓸 수 있게 많이 나오는데, 피가 묻었을 때는 과산화수소를 쓰기는 하지만 이제 그때 써야 되는 물은 찬물이고, 뭐 찌든때를 해야 될 때는 뭐 과탄산수소랑 같이 써야 되지만 그때 써야 되는 물은 또 뜨거운 물이고, 적정한 세제는 물이 최고다. 그러면 그 말씀은 필요한 세제는 선택하되 거기에 적절한 물의 온도가 더해져야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최고의 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아... 요새는 워낙 디테일하게 세제들이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디 수전 닦는 거, 뭐 하다못해 뭐 어디 물때 닦는 거, 뭐 어디 코너 닦는 거, 이게 너무 다양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이렇게 잘 선택을 하시면, 물이 없다 치더라도 그것만 뿌려서라도, 뭐 물티슈도 워낙 많고 그냥 마른 수건으로도 닦아도 기본은 하니까 거기에 물이 더해지고 이제 어느 정도의 적절한 세제 용품이라든가 잘 맞게 쓸 수 있다면 뭐 그 정도면은 충분히 집에서는 청소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집안 청소 중에 저도 얼마 전에 아내가 이거 하면서 투덜투덜 되는 거 봤거든요. 집안에 후드 청소 있잖아요. 야, 이거는 기름때가 찌들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후드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 후드를 빼신 다음에 그거를 물티슈로 기름 떡져 있는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시고 큰 비닐봉지에다가 담그시고 과탄산 소다를 한 컵 정도 뿌리신 다음에 주방 세제를 한 3-4펌프 하시고 뜨거운 물을 담가서 한 5분 정도 놔두면, 그러면 그 때가 다 빠져요. 나머지에 있는 부분들은 칫솔로 이렇게 치우시면서 뜨거운 물로 한번 정리를 하시면은 깔끔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베테랑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지우기 힘든 때는 뭡니까? 옷에 묻은 혈흔들이 조금 깔끔하게 지우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맞아요. 뭐 코핑 같은 거 나와서 이제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찬물에 과산화수소를 약국에서 1,000원이니까 사갖고 그거랑 같이 깔끔하게 지우신 다음에 세탁을 한번 더 하시면은 자국은 깔끔하게 지워지는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찬물에다 해야 되는군요. 꼭 찬물에 하셔야 돼요. 뜨거운 물이면 무조건 잘 때가 녹는다고 생각하는데 응고가 돼서 더 안 빠지게 찬물로 꼭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집에서 아내를 도와서 뭐 설거지도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물때가 진짜 잘 끼더라고요. 물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저는 치약으로 한번 이렇게 잘 닦고 기본적인 건 다 지워져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오래 유지가 되고 싶다면 린스를 발라서 마른 수건을 한번 더 닦아주면 조금 더 유지가 잘 돼요. 그러니까 머리에 쓰는 린스요? 네. 코팅 효과처럼 오래 네네. 가는군요. 그것도 기본으로 보면 5분만 부지런하면 되거든요. 5분만 움직이면 샤워 끝나고 그거 하고 나오면 2번 손 안 가도 되니까, 따로 청소 날짜를 안 잡아도 되니까. 역시 기본은 부지런함이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싱크대도 얘기했습니다만 화장실이나 싱크대 물때 청소 팁도 있을까요? 수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되고, 요새는 이제 유리벽 많이들 있으시니까 맞아요. 거기에도 샤워하고 나면 이제 물때가 많이 끼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뜨거운 물에다가 구연산이 없다면 식초도 가능하세요. 뭐 식초로 그냥 하셔도 되고, 근데 그거를 잘 바른 다음에 매직 스펀지 거기다 물을 충분히 묻히신 다음에 그 유리를 좀 빡빡 문지르시면은 이제 그게 왜냐면 기스가 안 가고 이제 청소를 하기 참 좋거든요.
좋거든요. 그 스펀지가. 그렇게 하신 다음에 똑같이 뜨거운 물로 정리를 하시고 스퀴즈로 물기를 정리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조금 오래 쓰시고 싶은 린스를 또 발라서 마른 수건으로 닦아 놓으면은 집에서의 코팅 효과는 거의 다 린스군요. 화장실에서는 린스를 많이 써요. 그러면 이제 그 유리벽 자체가 매일 청소하지 않아도 뿌옇거나 물때가 끼는 걸 좀 방지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요새 이렇게 다이소 가도 구연산 뭐 한 2,000원, 3,000원에 팔고 네. 다 팔잖아요. 종류별로. 근데 그런 거 어디 집에다가 좀 사다 놓으시고 종류별로 맞춰서 쓰시면은 괜찮고 그게 없으면 뭐 식초. 그럼 곰팡이 제거는 어떻게 해요? 진짜? 곰팡이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에 만약에 곰팡이가 폈다. 그러면 이제 물을 한번 뿌리세요. 물을 한번 뿌리시고 락스는 쓰기 전에 꼭 좀 마스크나 고무장갑을 좀 끼시는 게 좋고요. 환기를 좀 시키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나중에는 냄새 때문에 힘드시니까. 근데 락스는 절대 뜨거운 물하고 쓰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뜨거운 물로 같이 쓰시면 호흡기에 안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찬물로 꼭 같이 그냥 쓰시면 되고 딴 세제를 타서 쓰지는 않아요. 락스를 이렇게 뿌리면 안 되고 붓 같은 걸로 다이소 가면 또 1,000원씩 팔거든요. 그 붓으로 락스를 저기다 발라주세요. 한 30분 지나고 청소하시면 거의 다 빠져요. 예를 들어서 물을 뿌릴 수 없는 장소가 또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곰팡이가 또 세게 되면 키친타월 같은 데다 락스를 좀 묻혀갖고 이렇게 덮어놓으세요. 한 30분 똑같이. 그리고 나서 이제 청소를 하시면 곰팡이가 많이 빠져요. 그럼 그게 유지가 오래됩니까? 곰팡이가 안 생기는 게? 보통은 한 달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또 청소를 하시는 방법밖에. 락스를 쓰는 경우에는 희석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붓으로 이렇게 바르시거나 키친타월에 적셔서 하실 경우에는 그냥 쓰셔도 되고 그 있는 통에 있는 원액 그대로. 네, 쓰셔도 되는데 원래는 이제 거기 보면 20배 정도 뭐 이렇게 섞어서 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화장실 전체적으로 뿌려서 청소를 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곰팡이를 지울 때는 이제 원액으로 이렇게 붓으로 칠해서 쓰시는 게 제일 효과는 좋아요. 락스를 우리는 되게 쉽게 접하거든요. 독성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호흡기에 좀 위험한. 아, 실제로 목욕하기 전에 락스를 뿌려놓고 뜨거운 물에 이제 목욕을 했대요. 안 돼요. 나오다가 쓰러졌다고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청소하시다가도 그렇게 해서 호흡기 망가지시는 분도 간혹 계세요. 자, 이제 특수 청소를 하시는 전문가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집에서 악취가 나는 경우에 악취를 잡는 비법 뭐가 있을까요? 악취를 잡는 비법은 원인을 일단 찾아야 돼요. 집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제 배수관이나 싱크대에서 나는 악취인데 그거는 일단 그 부분을 청소를 하셔야 돼요. 손이 닿는 부분까지 손을 넣어서 청소를 하신 다음에 식초나 이제 뭐 구연산 같이 그런 거를 뿌리신 다음에 베이킹소다나 이제 워싱소다를 쓱후 뜨거운 물을 좀 이렇게 틀어 놓으시면 그게 이제 내려가면서 밑에까지 다 배수구까지 좀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악취가 올라오는 거를 좀 방지하실 수 있고요. 보통의 집들에서 좀 생길 수 있는 또 하나는 노인 냄새나 호레비 냄새라요. 호레비 냄새. 희한하네. 집에서 퀴퀴한 냄새. 예.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인 원인이 또 이제 입다 벗어놓은 옷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빨래를 자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또 흡연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면 이 니코틴이 다 이런 데까지 다 흡착이 되거든요. 벽지라든지 이런 곳에. 네, 그래서 화장실에서 또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 보면은 화장실 천장이 또 노래지거든요. 환풍기가 노래진다든가 그런 부분을 일단 다 청소를 하시고 그리고 정 안 되시면은 진짜 물티슈로라도 이렇게 벽지도 좀 한번 다 꼼꼼하게 닦으시고 서랍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겉에 있는 부분 다 닦으신 다음에 거기에 섬유탈취제로 이불 그리고 겉옷 이런 것까지 좀 정리를 하시면 그 정도면은 이제 누구 초대해서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 청소가 될 것 같아요. 디퓨저를 안 써도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청소를 하게 되면 집에서 향기가 납니까? 섬유탈취제 좀 쓰시고 청소 빨래 잘 하시고 하시면은 나죠. 근데 이제 디퓨저를 놓으시면은 거기에 조금 더해지기는 하지만 저는 섬유탈취제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수 청소를 하시다 보니까 쓰시는 도구 같은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 경험에서 야, 요건 진짜 너무 신기하다. 요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아이템이 있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그게 스퀴즈라고. 스퀴즈요? 네네. 유리 스퀴즈도 될 수 있고 이제 본인 상황에 맞춰서 쿠팡 같은 데서 파는 긴 스퀴즈도 따로 나오기는 하는데 네네. 그게 층간소음도 없고 그리고 또 이렇게 쓸었을 때 먼지가 날리지도 않고 정말 머리카락도 잘 쓸리고 너무 좋아요. 물기 있는 것만 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아니에요. 보네요. 바닥 한번 그거 쓸어보세요. 정말 머리카락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나 하고 나와요. 다이소에서 진짜 1,000원에 팔거든요. 원룸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개, 3개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나오면서 유리 한번 닦고 그거 나와서 바닥 그대로 다 한 번씩만 이렇게 긁으셔도 정말 먼지 없이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층간소음도 없고 밤에 이제 늦게 들어오셔갖고 청소를 못할 경우가 많잖아요.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소리도 안 나고 되게 좋거든요. 약간 물기를 거기다 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화장대에 먼지가 많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쓸어내시면 먼지를 물티슈로 닦으면 먼지가 막 사방팔방으로 떡이 네, 지잖아요. 커지기도 하고. 근데 그걸 이렇게 쓸어내면 정말 먼지만 쫙 빨려 내려와요. 어디서 얼마에 살 수 있다고요? 다이소에서 1,000원. 저는 청소기보다 그걸 더 많이 써요. 아, 스퀴즈. 진짜 청소기는 몇십만 원인데 거기에 비하면 가성비가 어마어마하네요. 예, 또 겨울에 차 눈이 너무 많으면 눈도 좀 털어내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스퀴즈 저희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아지 요즘에 많이 키우잖아요. 고양이도 많이 키우고. 근데 이제 소변이 스며든 바닥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 어떻게 청소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스며들었을 때 이제 금방 청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이가 틈이 벌어졌다면 일단 그 사이에 틈에다가 휴지를 좀 껴넣어서 일단은 물을 최대한 빨아낼 수 있을 만큼 소변을 빨아내고, 그렇지 않고 틈도 어쩔 수 없고 하면 베이킹소다를 좀 뿌려놔요. 하루 정도. 이거는 음식에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강아지들 밟고 다녀도 괜찮거든. 워싱소다랑은 또 틀리게 베이킹소다도 괜찮으니까 하루 정도 뿌려놓고 그 부분을 청소기로 빨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냄새도 좀 빨아오고 그 밑에 있던 젖었던 부분도 베이킹소다에서 조금 빨아올 수 있으면서 냄새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심하게 되거나 오래 방치를 한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뜯어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그때 빨리빨리 청소하는 게 중요하네요. 근데 좀 전에 베이킹소다하고 워싱소다를 얘기해 주셨는데 두 가지가 무슨 차이인 거예요? 베이킹소다는 이제 말 그대로 빵 만들 때나 뭐 음식 만들 때 쓰는 건데, 저희가 그냥 이래저래 다목적으로도 좀 많이 써요. 근데 워싱소다는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청소용 워싱, 말 그대로 조금 더 케미칼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효과는 조금 더 좋아요. 혹시 집에서 청소할 때 이건 좀 주의해라 이런 게 있을까요? 집에서 청소할 때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의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멀티 컨센트 많이 쓰잖아요. 거기에 먼지 안 쌓이게 그거를 좀 잘 정리를 하셔갖고, 많이들 신경 안 쓰시고 땅바닥에 놓고 밟고 머리카락 들어가고 막 이러거든요. 화재의 원인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거를 조금 주의하셔갖고 청소를 하시고, 그다음에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놓치기 쉬운. 이게 김치 냉장고고 뒤에 이렇게 콘센트가 있는 경우는 사실 청소하기도 좀 힘들거든요. 근데 화재가 많이 나요. 먼지로 인해서. 조금 더 신경 쓰셔갖고 몇 달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꼭 좀 신경 쓰셔서 청소를 했으면 화재는 좀 예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콘센트에 먼지가 너무 많이 있으면 스파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너무 과열해서 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겨울 같은 경우는 조금 이 멀티탭이 예를 들어서 용량이 얼만데 그 이상을 꽂아서 쓰시는 경우도 그죠, 있거든요. 용량 초과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옆에 있던 먼지에 스파크가 튀겨서 불이 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조금 조심하시면은. 마지막으로 청소의 중요성 한번 좀 강조해 주시고. 요새 그 은둔형 본인의 강박이랑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문 밖으로 나오면 이 사람이 쓰레기 집에 사는 분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멀끔하게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게으르다기보다 약간의 정신적인 부분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주변에 친구분들이나 이제 부모님들이 좀 이런 마음이 아픈 게 있지 않나 하는 걸로 좀 찾아뵙고, 마음이 아프시다 그러면은 병원도 좀 모시고 가고 청소도 좀 해서 다시 좀 사실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용기를 못 내서 전화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막 새벽에도 연락이 오셔갖고 울면서 이제 좀 살고 싶은데 제가 너무 정신줄을 놓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게 가는 순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청소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시고 어디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또 청소를 하고 나서 진짜 막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이게 병이 아니라 단기간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충격으로 뭔가를 다 놓은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주변 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이거를 같이 얘는 더러워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조금의 마음의 병이니 도와주실 수 있었으면은 같이 이렇게 집을 깨끗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대화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청소가 단순한 어떤 물건이나 쓰레기를 치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어떤 무거움을 치워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네요. 그런 경우가 거의 많아요. 쓰레기집 같은 경우. 청소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뭐 치우고 이런 게 아니라 인간관계를 완성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다,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건강도 건강이지만 가계 지출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병원비에, 약값에, 식비에, 교육비에, 거기다가 통신비까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아주 똑똑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릴까요? 인터넷만 새로 가입해도 최대 48만원, 휴대폰은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은 최대 30만원까지. 더불어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전화기는 안 바꾸고 통신사만 바꿔도 최대 30만원 혜택을 준다니까요. 그리고 추천 이벤트도 있어요. 내가 가입하고 지인을 소개하면 신세계 상품권 4만원이 중복 지급됩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 지인 추천도 쌓이게 되면 나에게 고스란히 혜택이 돌아오겠죠? 꿀팁이라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1670-2521로 거셔서 상담하시거나 네이버에 비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도 챙기시고 통신비도 꼭 챙겨가세요. 역시 비교. 추가로 김현욱의 지식인을 보고 왔다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이 더 있습니다.